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름송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제 얼굴형 관리했던 방법에 대한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그 전에 이제 했던 제가 살면서 받아왔던 모든 성형수술에 대해서 좀 하나씩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전부터 제가 뭐 유튜브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들에서 제가 한 성형에 대해서 정말 다 빠짐없이 얘기를 하기는 했었어요. 뭐 협찬을 받았던, 제가 돈을 주고 했던,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서 영상 하나로 만들면은 송충이분들이 좀 보기 편하고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 얼굴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좀 비교를 해가면서 봐야겠다. 제가 원래는 쌍꺼풀이 굉장히 작은 속쌍이었어요. 내가 이제 좀 쌍꺼풀을 크게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맨날 쌍액을 하고 다닌 거야. 쌍액을 해가지고 이 쌍액 부작용이 난 거죠. 피부가 예민하다 보니까 쌍액 부작용이 나서 눈이 정말 빨갛게 많이 부었었어. 그래서 엄마가 쌍액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제 말을 들어?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듣다 보니까 눈이 좀 심각해진 거지. 그래서 엄마가 안 되겠다 하고서는 쌍꺼풀 수술을 시켜주려고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때는 이제 원주에 있는 어떤 성형외과에서 했는데, 저는 딱 처음부터 부분절개로, 매몰 따위 하지 않는다, 부분절개로 확실하게 하자 하고서는 부분절개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쌍꺼풀 수술이랑 앞트임을 했어요. 저는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아마 이때 없어졌던 것 같은데,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셨고 또 수술하는데 너무 안 아픈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이러고 보니까 수술이 끝났고 2주 됐을 때부터 다시 학교 다녔고, 이러다 보니까 별거 아니네, 나 솔직히 잔뜩 쫄아있었는데 너무 별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성형수술에 대한 공포심? 이런 게 없어진 거죠. 그때부터 큰일이 난 거죠. 그렇게 이제 고2 때 제가 처음 쌍수랑 앞트임을 했고, 그리고 저는 너무 만족을 했어요. 근데 제가 눈 앞이 되게 막혀 있어서 미간이 굉장히 넓었었는데 그 앞트임을 하고 효과를 정말 많이 봤고, 근데도 이제 약간 크게 뜨는 버릇이 없어서 눈을 살짝 이렇게 약간 반쯤 감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좀 눈이, 쌍꺼풀 수술을 했지만서도 눈을 크게 빡 뜨지 않는 이상은 좀 작은 느낌? 눈에 뜨는 힘이 없다고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20살 때 얼짱시대를 쌍수만 한 눈으로 나갔다가 그 TV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란 거예요. 이건 내 얼굴이 아니다. 이건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TV 출연을 딱 한 번 한 이후에 두 번째 성형을 합니다. 두 번째 성형은 이제 그때 당시 얼짱들한테 굉장히 협찬을 많이 하는 성형외과가 있었어요. 근데 나한테도 협찬이 들어온 거야. 나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개 고등학생인데 나한테 협찬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 성형수술 공짜로 해주겠다는데. 심지어 내가 즐겨보던 얼짱시대에 나온 분들이 다 한 병원이래. 바로 코라고선 딱 갔죠. 가가지고 상담이 뭐고 할 것도 없어. 난 코랑 눈 다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코 수술을 했고, 두 번째 이제 눈 재수술을 한 거죠. 쌍꺼풀 재수술. 그래서 그때는 쌍꺼풀을 다시 하면서 이 뒤트임을 했어요. 뒤트임은 효과가 정말 하나도 없었고요. 지금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아직도 약간 꼬막눈인 느낌이 있거든요. 쌍꺼풀은 다를 거 없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코 수술을 했는데 나는 평생 코가 높아본 적이 없어서 항상 그냥 얼굴에 콧구멍만 2개가 뚫려 있었는데 콧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코 모양이 어떻거나 중요하지도 않고 그냥 내 코가 높아진 거에 대해서만 만족을 한 거지. 왜냐면 나는 그때 성형수술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내 얼굴이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인지도 잘 모를 때였으니까 그냥 일단 코가 높아지고 눈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으니까 만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두 번째 수술 있죠. 20살 때 눈 재수술이랑 코 수술을 하고 수술에 대해서 공포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병원이 지금 생각해보면은 믿음직한 병원은 아니었던 것 같은 게, 여러분, 저는 코 수술을 수면 마취로 했어요. 원래 보통 눈 수술은 눈을 감았다 떴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수면 마취로 일단은 하고 나서 정신이 그 눈만 부분 마취를 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첫 번째 수술을 그렇게 해서 하나도 안 무서웠고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코 수술을 저는 부분 마취를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
병원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아무튼 나는 정신이 깨있는 상태에서 코 수술을 했어. 그래서 이 코가 그 코에 보형물 넣는 느낌이랑 이런 게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수술하는 동안 너무 무서운 거야. 막 그 피 흐르는 느낌 다 나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진짜 너무 무섭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 이거를 내가 까먹고 있었네. 그렇게 이 두 번째 수술을 겁나 무섭게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약간 수술을 하기가 좀 겁이 나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나는 코 수술을 항상 다 이렇게 눈 떠있는 상태에서 하는 줄 알았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쵸? 난 뭣도 모르고 그냥 마지막에 막 코 눌러가지고 피 빼는 거였나? 뭐 아무튼 그것도 할 때도 너무 아팠고 그냥 그 수술은 조금 끔찍했던 기억이 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재수술, 코를 한 번 더 하고 방송에 조금 오래 출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각종 성형외과에서 정말 연락이 많이 왔어가지고 뭐 협찬해준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많이 와서 뭐 상담도 많이 받아보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방송을 보면서 좀 성형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정말 방송은 그 내 얼굴에 단점들이 다 부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광대가 너무 크고 막 턱도 너무 네모난 것 같고 코도 막 너무 남자 코인 것 같고 이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윤곽하려고 병원을 이곳저곳 다 알아봤어요. 이제 그 중에 어떤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윤곽 상담을 받았는데 제가 했던 눈이나 코 수술처럼 결코 작은 수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무서워지더라고요. 왜냐면 이전에 코 수술을 너무 무섭게 하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상담을 받다가 결국 윤곽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그 제가 상담 받았던 병원에서 그러면은 이제 지방 이식이랑 필러를 한번 맞아봐라. 오늘은 내가 그냥 공짜로 너 하고 싶은 대로 뭐 홍보 안 해도 되고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2012년, 13년쯤에 트렌드였던 얼굴이 뭐냐면요. 정말 그 강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얼굴에 그 지방 많이 맞은 얼굴들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 애교살 필러 그리고 이마 지방 이식 해가지고 이렇게 뽕긋뽕긋뽕긋한 얼굴이 유행이었거든요. 나는 그때 강남에서 산지 막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래가지고 그런 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내 얼굴이랑 어울리지도 않는데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나는 웬 떡이야 하고서는 그냥 망설임 없이 수술을 한 거죠. 눈 및 애교살 필러랑 그리고 얼굴 전체 지방 이식. 나는 지방 이식을 해야 될 얼굴이 아닌데 한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요. 지방 이식은 일단 제 허벅지에 있는 지방을 빼가지고 제 얼굴에 이식을 하는 건데 여러분 제 이마 엄청 넓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지방을 넣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나 안 그래도 그때 볼살 좀 있었는데 여기 광대랑 턱끝 이렇게 지방을 넣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워지는지 알아요? 근데 게다가 눈 밑에 애교살 필러까지 맞았어. 나는 그 지방 이식 수술할 때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수면 마취였는데 너무 아파서 마취가 깼어요. 진짜 그 지방을 빼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약간 정신이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눈 밑에 애교살 필러를 맞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아팠어. 그리고 그 지방 이식한 후에 그 제 허벅지에서 지방을 뺐잖아요. 근데 그 허벅지가 아픈 게 2주가 가는 거야. 그래서 진짜 한 2주 동안 계속 쩔뚝거리면서 다녔고 그 지방 이식이랑 애교살 필러 맞았을 때가 제 얼굴에 정말 암흑기예요. 제가 아무 성형 수술도 하기 전보다 훨씬 더 못생겼을 때, 정말 최악일 때 단점이랑 단점은 다 부각시켜놓은 얼굴이었거든요. 그거는 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내가 막 얼굴이 막 빵빵해지고 막 애교살도 빵빵해지고 이러니까 막 내가 약간 그 강남에 있는 언니들 같고 마음에 드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진짜 최악인 거지. 약간 그 박치기 공룡 같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수술을 정말 생각 없이 했던 거를 정말 후회를 했고 근데 지방 같은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예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인데 아무튼 그렇게 정말 망한 수술을 한 번을 했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 지방 이식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언니들처럼 그런 얼굴이 되진 않는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제가 이제 23살에 윤곽 수술이랑 그리고 코를 재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많이 갔던 대표 모델로 있던 병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수술을 했는데 안면 윤곽이랑 코 수술을 한꺼번에 했어요. 그때 이제 내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병원에 수술을 받으러 간 거야. 혼자 수술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 저는 일단 제일 큰 콤플렉스가 광대, 특히 요 옆광대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사선에서 봤을 때 광대가 너무 방송에서 부각되어서 나오는 게 너무 보기가 싫었고 약간 턱이 약간 뭉툭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저는 그렇게 얼굴형이 안 예쁘지도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때 광대는 조금 있었던 건 인정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사각턱이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막 턱이 막 그렇게 뭉툭하지도 않은데 그때 당시에는 또 돌려깎기라고 해가지고 얼굴을 전체적으로 돌려깎는 수술이 한창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요 내가 얼굴을 돌려깎는 게 세트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광대부터 사각턱, 이렇게 T절골까지 한꺼번에 윤곽을 하고 20살 때 했던 그 뭉툭한 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두 번째로 이제 코 재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콧대가 너무 휘어있다고 해가지고 코를 조금 반듯하게 잡고 얼굴을 전체적으로 윤곽을 매끄럽게 잡아주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인생에서 했던 가장 큰 수술 중에 하나였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뼈를 깎는 수술이다 보니까 정말 회복 기간도 오래 걸렸고 얼굴이 제일 많이 바뀐 수술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정말 긴 수술을 했어요. 전체 윤곽을 하고 근데 하루 입원을 해요. 하루 입원을 하고 여기 약간 핏줄도 끼워놓고 그래서 이제 다음날 됐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저는 그렇게 큰 전신마취 수술은 처음 해보니까 막 물도 못 먹고 목도 막 아프고 그 병원에 있는 하루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엄마 나 사실 안면윤곽 수술을 했는데 엄마 몰래 하려고 했는데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나 좀 데리러 와 이러고 했더니 엄마가 이제 화들짝 놀라가지고 데리러 온 거지. 그러고서 이제 병원에 갔어. 얼굴이 이만큼 부은 채로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계속 그 압박봉대라고 해야 되나? 그것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근데 저는 수술하고 나서 밥도 좀 그 다다음 날부터 칼국수 이렇게 으깨가지고 잘 먹고 뭐 그냥 막 죽에다가 장아찌 같은 거 올려가지고 잘 먹고 저는 먹는 거는 되게 잘 먹었어요. 원래 보통 막 수술하고 나면 턱 아파서 막 씹지도 못한다고 하고 식욕도 없다고 하는데 저는 식욕 너무 넘치고 그 20살 때 눈이랑 코 수술하고 집에 내려가던 길에도 저는 휴게소에서 떡볶이 사 먹었거든요. 아무튼 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2달 가까이는 얼굴을 까놓고 못 나갔던 것 같아. 왜냐면 좀 많이 부어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되게 약간 턱 밑이 좀 많이 커져 있어가지고 밖에는 잘 못 돌아다니겠더라고. 심지어 그때 제가 수술을 했을 때가 4월 달인데 뭐 하고 막 회복 기간 거치고 이러다 보니까 여름이었어요. 그래갖고 가릴 수도 없어서 일단은 좀 한두 달 정도는 집에서 쉬었고 그리고 한 2달째 됐을 때부터 모자를 쓰고 밖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윤곽 수술을 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느꼈던 게 입술이 약간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간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윗입술을 아랫입술이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그때는 그거 뭐 입술에 대해서 딱히 관심이 없어가지고 막 이상한 줄 몰랐죠. 근데 아무튼 저는 얼굴이 이렇게 갸름해졌고 내가 원하던 그런 강남 언니들의 느낌이 나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는 약간 이마에 지방도 살짝 남아있을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때 이제 막 한창 외모 자신감이 높아졌었던 것 같아. 근데 일단은 제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런 이미지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심지어 제가 그때 막 약간 그런 강남 스타일에 취해가지고 옷도 막 내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막 딱 붙는 막 그런 골지 티셔츠 원피스에다가 막 여신머리 하고 다니고 그 전에 제 이미지가 아니었잖아요. 스타일도 바뀌니까 약간 사람들이 옛날에 내 이미지가 없어졌다고 좀 많이 좀 악플을 엄청 많이 달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막 짤이랑 막 해가지고 내 친구들이랑 해서 그 강남 언니들 막 이렇게 짤 붙여가지고 진짜 악플을 엄청 받았었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 했죠. 그냥 센 척 하느라고.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윤곽 수술이랑 코 재수술을 했고
25살 때 이제 얼굴 라인이랑 코가 좀 정리가 되니까 또 내가 눈을 잘 못 뜨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불만인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제 돈을 주고 눈 재수술을 하게 돼요. 눈 재수술이랑 하면서 이제 입술 필러를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눈 세 번째 수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쌍꺼풀 라인을 조금 크게 하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의 눈이거든요. 그래서 쌍꺼풀 라인을 조금 크게 잡고 입술 필러도 잠들어낸 사이에 한 번 맞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윤곽하고 입술이 너무 얇아진 거를 아니까 입술 필러를 맞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딱히 뭐 불만 없을 정도로 만족하고 있는데, 제 쌩얼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여기가 살짝 라인이 2개가 잡히거든요? 이렇게. 아마 여기 약간 그 봉합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데, 어차피 저는 뭐 이런 짜잘한 것까지 신경 쓰다 보면은 정말 끝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는 그냥 감수하면서 살고 있고요. 입술 필러는 제가 그때 맞았을 때 그냥 진짜 그때 한창 유행하던 이렇게 뽕긋 이렇게 5방 이렇게 맞는 느낌 뭔지 아시죠? 그렇게 맞았는데 이제 또 그때 당시에는 또 만족을 했어요. 저는 항상 수술을 하고 나서는 만족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프지도 않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6살 때 세 번째 코 수술을 하는데요. 코가 조금 휘어있어가지고 코 일자로 바로 교정을 하고 콧볼을 살짝 축소를 하자고 하셔서 제가 23살 때 했던 원장님한테 똑같이 수술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코가 너무 마음에 들게 된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코가 정말 기울어지지가 않았잖아요. 원래는 살짝 이렇게 좀 제가 얼굴에 비대칭이 심하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콧대도 일자로 바르게 잡혔고, 그리고 콧볼 축소를 했다 보니까 조금 코가 이전보다는 좀 많이 작아진 느낌? 저는 막 그렇게 과하게 콧볼 축소를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쉐딩하고 이러면은 코가 좀 많이 그전보다는 작아진 것 같아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 수술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도 많았는데, 제가 코 수술을 3번을 해본 사람으로서요. 일단은 한 번에 자기한테 어울리는 코를 찾는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해보기 전까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코가 어울리는지도 잘 모르고 내가 코 수술을 했을 때 어떤 코가 나올지도 수술을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3번째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에 차는 코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때 했을 때는 저도 마음에 들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제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하기 전보다도 더 못나 보이는 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보통 코 수술은 막 한 4번은 해봐야지 성공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만큼 자기한테 맞는 코는 찾기가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코 수술을 여러 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를 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차피 이왕 했는데 한 번 해서 만족을 하는 것보다 자기한테 맞는 코를 찾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코 수술 막 여러 번 들었다 놨다 하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것 또한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병원을 일단 좀 잘 찾아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면은 내가 첫 번째에서 했던 병원은 나도 뭣도 모르고 한 병원이라서 이 코가 예쁜지 나한테 어울리는 콘지도 모르고 한 거라서, 보통 병원마다 그 코 스타일이 있어요. 그 코 스타일 중에서 자기가 어떤 모양을 선호하는지 좀 이것저것 따져보고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눈 수술 같은 경우에는요, 저 3번 수술을 했고 코도 3번 수술을 했는데요. 눈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간단한 수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매몰은 해보지 않았지만 제가 했던 절개도 저는 그냥 얘기하면서 편하게 수술을 했고, 수술 후에 눈에 슬밥이랑 멍 때문에 조금 징그럽긴 하지만 그 정도도 이제 일주일 뒤면은 다 그냥 붕대 풀고 이러면서 그냥 살짝 부어있는 정도만 되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자랑은 아니지만 약간 누워서 떡 먹기 정도로 저한테는 어렵지 않은 수술이었고요. 회복 기간 동안 딱히 불편한 점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코 수술 같은 경우는요, 수술할 때는 제가 처음에는 이제 부분 마취를 해가지고 이게 진짜 아프고 막 힘든 수술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2-3번째 이제 수면 마취를 하고 보니까 수술할 때는 또 별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술 후에 4일 정도 동안 잠을 누워서 못 자요. 약간 이렇게 비계 받치고 살짝 앉아서 자야 돼가지고 그 점이 조금 힘들었고, 이제 피가 나잖아요, 코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솜으로 콧구멍을 꽉 채워놓는단 말이에요. 정말 여기까지. 잘 때 코로 숨을 못 쉬어요. 평소에도 마찬가지고 입으로만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자는 동안 저는 좀 그게 힘들었어요. 저는 입을 닫고 코로 숨을 쉬면서 자는데, 막 자는데 생각해보세요. 앉아있지? 코는 솜으로 다 막혀있지? 입으로 숨 쉬어야 되지? 또 막 다음날 좀 목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한 코 실밥 푸는 기간까지가 한 7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 7일 동안은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코 수술을 하고 나서 제가 좀 겪었던 게 모공이 좀 많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동안 여기 씻지를 못하니까 피지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블랙헤드나 이런 게 좀 생겼어가지고 그거는 조금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긴 한데 저는 그 점이 조금 싫었고요. 윤곽 같은 경우도 뭐 수술 자고 일어나면 끝나 있는데 이제 그 수술 직후에 하루가 정말 힘들어요. 물도 못 먹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가스가 들어가잖아요. 전신마취 하는 동안. 그래서 막 목도 아프고 이래서 그 하루만 딱 힘들었고, 그 뒤로부터는 저는 뭐 약 먹고 딱히 뭐 진통도 없었고, 윤곽 수술은 회복하는 동안은 딱히 뭐 그렇게 힘든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윤곽 수술에 대해서 부작용을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윤곽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정말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윤곽 수술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 그렇게 광대랑 사각턱이랑 턱끝을 하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드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 1,000만 원에서 윤곽을 끝내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윤곽을 한 후에는 그 사후 관리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하시고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얼굴형이 고민이었어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윤곽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아보고 갔어도 부작용에 뭐 볼 꺼짐이나 이중턱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갔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때가 되면은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당장 내 얼굴형을 다듬는 거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지, 나중에 뭐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못 하거든요. 저도 그랬고. 근데 일단 광대를 하고 나서 이 볼 밑에 파이는 게 정말 심해졌었어요. 제 영상을 딱 보시면 알겠지만 2018년 이전까지의 영상을 보면은 볼 밑이 거의 다 볼 밑이 꺼져 있거든요. 이거는 수술 직후부터 바로 나타났던 부작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부작용이라고 하고 싶진 않고요. 수술 후에 생기는 감수해야 될 것들? 왜냐면은 부작용은 뭔가 수술이 잘못됐을 때 얘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수술이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진 않고, 안면 윤곽을 하면은 뭔가 감수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볼 밑 꺼짐, 여기 볼 파임, 광대 밑에 파이는 거 요거랑, 그리고 처음에 수술 직후에는 정말 이게 딱 붓기가 쫙 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턱 밑 살이 이렇게 내 얼굴 라인에 맞춰서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한 23살, 4살 때 사진이나 영상 보면요, 얼굴이 그렇게 조그만 수가 없어요. 턱 밑에 살이 하나도 없이. 근데 어쨌든 여러분, 제 얼굴의 가죽은 이만큼인데 거기에 뼈를 깎아내고 나서 이거를 다시 살을 붙여놓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갈비를 먹잖아요. 사람이 뼈에 있는 갈비를 뜯어 먹어. 근데 그거를 갈비를 한번 뼈에서 뜯었다가, 살코기를 뜯었다가 다시 붙여놓는다고 해도 거꾸로 해놓으면 언젠가 다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요렇게 딱 붙어있던 내 가죽이랑 요 근육들이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처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윤곽 수술을 했을 때가 43kg? 42kg 이때였는데 그 이후로 거의 한 10kg가 쪘어요. 살도 찌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중력 때문에 이 턱 밑에 살들이 다 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상하기 직전의 영상들을 보면은 옛날 얼굴형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뼈가 잡아주고 있는 게 아니고
다 살로 돼가지고 가죽이 돼가지고 다 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이 접히고 그 사각턱 하기 전에는 그 턱 뼈가 보였는데 그 뼈가 안 보이고 이렇게 살로 이렇게 다 뒤덮여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턱 밑에 살이 걷잡을 수 없이 처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이것저것 뭐 경락도 받고 이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경락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윤곽 주사도 맞고 그리고 결국에는 안면 거상 수술을 하게 된 건데 이 안면 거상 수술에 관한 거는 제가 이 전 영상에서 정말 자세하게 어떻게 수술하고 어떤 수술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거상 수술의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윤곽 수술을 할 거면은 저는 이 거상을 나중에 할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그 비용이랑 그런 시간이랑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3살 때 윤곽을 하고 28살 때 안면 거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지나면서 그게 살이 처지기 시작하는 게 보여요. 내가 살이 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살이 처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 살이 처지는 게 싫어서 안면 윤곽 수술은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한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어쨌든 제가 윤곽을 한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후회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뭔가 그런 문제점들 있죠. 그런 거를 다 그냥 감수해야 되는 게 내 업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그게 감수하기 싫으면은 그냥 내가 살 처진 채로도 상관없고 요 살을 뭐 그냥 빼본 적이 없어서 저는 모르겠지만 뭐 다른 수술이 아니라 다른 걸로도 해결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결을 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거상까지 한다면은 비용이 좀 한 3천만 원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얼굴형 관리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18살 때부터 성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형을 한 총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첫 번째 쌍꺼풀 수술 그리고 세 번째로 했던 쌍꺼풀 수술 또 거상이랑 턱 보형물 이외에는 거의 다 협찬을 받고 뭐 병원 홍보 모델로 활동을 하면서 받았던 수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이 발생은 하진 않았어요. 물론 그래도 중고차 한 대 값은 되기는 하지만 다행히도 제가 여러 가지 병원에서 비용적인 것을 협찬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쓴 비용은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외에 윤곽이랑 이런 거 뭐 코 재수술 뭐 이런 거 생각을 하면은 한 4, 5천 정도 되지 않을까. 이게 5천만 원짜리 얼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윤곽이랑 거상을 안 하면은 또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거까지 이제 진짜 얼굴을 전체적으로 갈아엎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정도 비용 아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만약에 눈, 코, 턱 다 해요? 그래도 나중에 한 군데는 또 거슬릴 수가 있어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성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장 만족했던 수술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뭐 비용적인 것도 그렇고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많은 좀 노력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윤곽 수술을 가장 만족을 합니다. 제가 절대로 뭐 성형 조장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물론 하는 거는 송충이 분들 마음이지만 제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은 저는 눈, 코 수술보다 일단은 윤곽 수술을 먼저 해놓고 좀 눈, 코를 거기에 맞게 좀 꾸미는 게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전에 막 Q&A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고 제가 뭐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도 눈, 코 같은 거는 눈이 작고 코가 낮아도 그 매력을 정말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막 그런 성형으로 막 정형화된 얼굴보다 개성 있는 얼굴이 훨씬 더 트렌디하고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얼굴형이 막 정말 막 안 예쁘면은 그것도 한계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얼굴형을 예쁘게 다듬어 놓고 그 위에서 좀 뭔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만약에 어릴 때로 돌아간다면은 오히려 코는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눈은 했겠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받았던 수술 중에는 윤곽 수술을 가장 만족을 하고요. 거상을 했을 때 지금의 얼굴형에 가장 만족을 해요. 윤곽 했을 때 직후의 얼굴도 정말 예뻤거든요, 그 얼굴형이.
근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처지니까 균형까지 잡힌 얼굴이 가장 만족을 하고요. 가장 후회하는 수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얼굴에 무턱대고 지방을 넣은 거는 정말 그때 당시에 내가 진짜 유행에 휩쓸려가지고 생각 없이 한 수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입술 필러를 제가 한번 잘못 눈 수술할 때 했던 입술 필러 있잖아요. 그게 제 얼굴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볼록볼록하게 돼가지고 그거를 한 번 녹였었어요. 그 이후에 그냥 저랑 살다가 거상을 하니까 입술이 한 번 더 말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필러를 맞은 상태인데 지금 거의 필러가 빠져서 화장 지우면은 입술이 좀 작아요. 그래서 오버립으로 그냥 화장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후회하는 수술은 일단 지방. 그거는 절대, 저는 이제 주변에서도 누가 막 얼굴에 지방 맞을까라고 물어보면은 추천 안 해요. 근데 진짜 얼굴에 막 너무 살이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제 주변에서도 얼굴에 너무 살이 없어서 약간 그 부분을 필러로 살짝살짝씩 채운 사람은 봤어요. 되게 막 훨씬 막 안색도 좋아지고 훨씬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굳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방 넣는 거는 정말 비추합니다. 아프기도 정말 아팠고요. 그리고 가장 아팠던 수술은, 수술 자체만으로 아팠던 거는 저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그 지방 이식 수술이 제일 아팠어요. 그 수술할 때도 아팠고 후에도 아팠고, 얼굴에 지방을 맞은 부위는 안 아픈데 그 지방을 뺀 부분 있죠. 허벅지가 정말 너무 아프더라고요. 수술은 아닌데 제가 정말 아팠던 시술 중에 하나는 이제 입술 필러. 입술 필러가 제가 맞았던 주사 중에 가장 아팠어요. 저는 원래는 그 입술 필러 한 번 넣고선, 제 수술 때 한 번 넣고서 한 번 녹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녹이고서는 다시 맞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못 맞은 이유가 입술 필러 제거를 할 때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뒤로 필러를 못 맞았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간 병원은 입술에 마취 주사를 안 넣고 이 볼에 마취 주사를 넣고 그 다음에 입술 필러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안 아프더라고요. 왜냐면은 입술에 그냥 생으로 주사를 꽂아버리면은 진짜 개 아프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볼에 먼저 마취 주사를 가게 하고 나서 이게 입술에 맞으니까 좀 덜 아파가지고 그 뒤로는 몇 번씩 이렇게 리터치도 받고 그렇게 했었는데, 또 입술에 마취 주사 놓는 병원은 가지 마세요. 너무 아파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18살 때부터 지금 31살까지 13년 동안 했던 성형 수술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려봤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성형을 많이 한 것 치고는 엄청 막 그렇게 이물감이 많이 느껴지는 얼굴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저는 유행하는 얼굴에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제 원래 이미지를 최대한 잃지 않는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야금야금 했어요. 코를 엄청 높게 하지도 않고 막 쌍꺼풀을 엄청 크게 잡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제 원래 얼굴에서 조금 막 단점을 보완하고자 한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얼굴에 막 필러나 이런 거를 안 맞아가지고 저랑 비슷한 횟수의 수술을 한 사람보다 조금 덜 인조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자연스러운 얼굴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성형수술을 할 때는 막 요즘 어떤 코가 유행이고 막 어떤 눈이 유행이고 요즘 밑트임이 유행이고 사방트임이 유행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다 떠나서 그냥 본인한테 가장 어울리는 얼굴로 그거를 성형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정말로 제가 막 꼰대같이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정말 성형 안 한 사람들 얼굴이 자연스럽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지금 약간 다시 하고 싶은 수술을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요. 지금 만약 성형수술을 한다면 저는 사실 코를 빼고 싶거든요. 성형외과를 가면은 성형외과에서는 딱 이런 입체감 있는 얼굴들을 좋아하니까 성형외과에서는 코를 빼면은 얼굴의 균형이 조금 망가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좀 생각 중이긴 해요. 왜냐면 나는 이제 높은 코가 결코 그렇게 내 눈에 막 엄청 예뻐 보이지 않아. 오히려 약간 낮아도 작은 코가 옛날부터 제가 약간 열망했던 그런 코이기 때문에 언젠가 만약에 괜찮다면 코를 진짜 빼볼 생각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요즘에는 막 인스타 둘러보면은 성형 안 하는 분들이 막 턱이 조금 사각이어도 그것도 너무 예뻐 보이고, 저는 이제 포토샵 할 때 약간 턱이 너무 없어가지고 살짝 내리기도 하거든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물론 뭐 지금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제가 이제 30대가 되다 보니까 개성 있는 자연스러운 얼굴이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그냥 노파심에 한마디 해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수술한 거에 대해서 결코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이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 송충이 여러분들한테 막 성형해, 막 성형 너무 좋아, 막 이런 거 아니고, 이런 장단점도 있다는 거 꼭 생각해가지고 수술할 때 꼭 결정해줬으면 좋겠고요. 저한테 막 언니 제가 막 요런 얼굴인데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저는 성형외과 실장이 아니기 때문에 막 어떨 것 같다 얘기해드리기 힘들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요거를 하면은 좀 괜찮기는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막 병원도 같은 병원에서 해도 거기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원장님한테 해도 누구는 코가 이렇게 예쁘고 누구는 코가 좀 잘못됐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누구는 부작용이 없었는데 누구는 있을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성형수술은 정말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위험성도 다 감수하는 것도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수술하실 때는 그냥 모든 경우를 다 생각을 해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이렇게 큰맘 먹고 제가 한 수술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장단점, 부작용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또 나한테 성형한 게 뭐가 자랑이라고 이딴 영상 쳐 올리냐 하고 댓글 다는 그런 분들은 없길 바랍니다. 아무튼 성형을 고민하고 계셨던 우리 송치분들, 제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